쿤달리니라는 책을 한국의 히말라야 요가 선생님들께서 번역해 주신 내용으로 전해드립니다. 높은 영적 진전 단계와 관련된 현상들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중적인 현상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의식적인 몸의 움직임이 반드시 쿤달리니의 깨어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뇌신경 자괴가 쿤달리니 현상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 움직임은 하부 에너지장과 통로가 아직 정화되지 않았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영적 안내자의 의무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그에게 적합한 정화법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화가 이루어지면 쿤달리니가 깨어났다는 유일한 증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무의식적 움직임이 아니라 완전한 고요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동요하는 감정과 감각이 저절로 고요하게 되어서 그 사람은 성취한 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인성의 통로를 흐르는 전기처럼 느껴지는 감각들은 뿌라나와 쿤달리니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각들은 생명력인 뿌라나와 마음의 통로에서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쿤달리니 통로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영적 진보를 바란다면 이런 현상에 대한 자부심이나 거짓된 낭만주의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쿤달리니가 깨어난 사람은 너무나도 순수합니다. 어떤 분노도 그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의 미소를 사라지게 할 수 없지요.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해도 그에게는 줄어들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크라 10개에 관해서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잘못 이해된 탄트라, 그 내용을 대중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와디스타나 열기 등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이성과의 관계와 동일시하는 그런 우려를 범합니다.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사실 샥티의 세계에서는 눈의 깜빡임에서 눈을 뜨는 순간인 운메샤가 눈의 깜빡임에서 눈을 감는 순간인 니메샤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니메샤가 운메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는 것이 닫는 것이고 닫는 것이 여는 것입니다. 차크라를 연다 하는 건 차크라의 외부와 아래로 향한 문과 통로를 닫고 안쪽과 위로 향한 문과 통로는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빗속의 클라리넷. 죄송해요. 클라인 러브의 연주곡 빗속의 클라리넷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쿤달리니에 대해서 이런 증상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환상을 가져서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제가 수업 갈 때마다 문 앞에 이렇게 써서 좀 붙여 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요가나 명상 오시는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고도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시면 문자, 이메일로 막 정말 많은 양을 보내서 "내가 이런데 나 아무래도 깨달을 것 같은데 나 좀 두렵다." 막 이런 문자 막 오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두 줄로 딱 정리하셨네요. 그러니까 쿤달리니가 일어나고 하는 또는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영적으로 진전된 아주 높은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게 첫 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걸 먼저 깨고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무의식적으로 막 몸이 흔들린다거나 움직인다거나 하는 건 이거는 쿤달리니 깨어나는 게 아니고 뇌신경 장애가 그렇게 쿤달리니 현상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선은 정화법을 먼저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화법을 해서 쿤달리니가 움직이면 첫 번째 드러나는 건 고요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고요함이 아니라 완전한 고요함이요. 그러니까 오감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동요되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니까 아주 고요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런 순간에는 완전히 너무나도 순수하기 때문에 어떤 분노도 그 어떤 것도 그 쿤달리니가 깨어난 사람의 미소를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줄어들지 않는 사랑이 그것도 아주 헌신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중간에 많은 부분을 빼는 게 탄트라에 관계돼서 성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몇 줄씩 이어주시는데요. 그게 방송에서 들으면 단편적으로 듣는 분들은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다 빼고 있거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중에서 특히 스와디스타나 열기를 주장하면서 이게 이제 밑에 있는 뿌리에 해당하는 물라다라 차크라의 위쪽쯤 해당하는데요. 그 차크라가 열려야지 다음 차크라가 열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이성과의 관계나 그런 행위와 동일시하는 그런 위험한 어리석음을 범한다.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아주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는 게 닫는 것이고 닫는 게 여는 것이다. 그건 왜냐하면 하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차크라의 외부로 향하는 문은 닫고 안쪽으로 또 위로 올라가는 문은 열리기 때문에 닫히면서 동시에 열린다고 말하는 게 맞다라고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스와미 베다의 쿤달리니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크라가 열리면 어떤 징후가 나타나게 될까요? 뿌리 차크라에 해당하는 물라다라 차크라가 열리면 명상 자세가 안정된 폼을 유지하게 됩니다. 3시간, 아니 3일 동안도 움직임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동 자세가 전혀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게 되지요. 물라다라가 각성된 사람은 신체, 그리고 눈, 코, 귀, 입과 같은 감각기관에 통제할 수 없는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행자가 모든 감정적 불안정과 불안감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의 주변은 모든 것이 안정됩니다. 뿌리 차크라의 윗부분인 수아디스타나 차크라가 열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혼자 삽니다. 독신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에게 성적 본능을 일으키는 육체적 감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감각은 곧바로 6번째 차크라인 미간 사이에 위치한 아즈나 차크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기와 유사한 엄청난 폭발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모든 성적인 감각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자극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몰입해서도 안 됩니다. 신체의 일부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잘 조절하고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흐르는 방향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중심으로 흐르는 수슌나 통로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더 높은 의식의 중심으로 이끌어집니다. 바르게 훈련한 그리고 수행을 한 결혼한 수행자들도 가끔은 이러한 상승의 길로 가는 입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꼽 영역에 자리한 마니푸라 차크라가 열린 사람은 불의 생명력인 뿌라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봉사합니다. 그래서 피곤하다거나 신체적 질병으로 쇠약해질 때에도 치유와 활기의 생명력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자신의 모든 기관으로 보내게 되지요. 심장 영역에 자리한 아나하타 차크라가 열린 사람은 보편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이타적인 사랑을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보내는 감정적인 도움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내 감정과 함께 동조해줄 사람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만으로 완전히 충분해지지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치 않아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사람이 그가 원하는 걸 자연스럽게 지원하게 됩니다. 아나하타가 열린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델타파를 생성해서 요가의 이완 자세인 요가 니드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의식적인 수면 상태에서 어떤 학문도 있는 그대로 바로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게 되지요. 목의 기저부에 자리한 비슈타 차크라가 열린 사람은 자연스러운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1000년 동안 행성 주위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꿈의 상태와 그리고 모든 예술의 창조적인 과정을 번뜩이듯이 터득하게 되지요. 그리고 미간 사이에 위치한 아즈나가 열린 사람은 가장 순수한 직관적 지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지식은 짐작이나 논리적 과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순서 없이 섬광처럼 일어납니다. 아즈나 차크라가 열림으로써 그 사람은 구루 차크라, 마나스 차크라, 그리고 사하스라라 차크라로 올라가는 깨달음의 사다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개의 차크라는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차크라가 열리면 뿌리 차크라가 열리면 명상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 윗부분인 스와디스타나가 열리게 되면 독신주의가 되지 성에 몰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성 에너지는 오히려 깨달음과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는 건 조금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가 중에 그런 건 없습니다. 욕망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게 요가 수트라의 기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만족하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번쯤 이렇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꼽줌을 이렇게 보시면 배꼽줌에는 불의 생명력,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봉사하면서도 항상 에너지를 넘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하셨고요. 심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타적인 사랑, 그리고 보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한다고 했는데요. 이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라는 건 보편적이지가 않고요. 개인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누구나 다 감정적이고 욕망적으로 되는데, 보편 타당한 상태라는 건 대자연의 일부로서 선물을 받은 이 몸을 신성함의 성역으로 보고, 그리고 상대도 그렇다고 보고 대하는 것, 그게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오히려 그것을 만족하게 한다거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또는 누군가에게 나에게 헌신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타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지원된다. 도움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자해 명상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고 나누다 보면 나중에는 미세한 미생물까지 나를 돕는다 하는 것과 아주 똑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사랑을 끝까지 아낌없이 나누다 보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 하는 말씀이고요. 아나하타, 그러니까 조금 더 위쪽이 열리게 되면 이완 상태로 들어가서 수면 상태에서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학문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상태가 된다고 하셨고요. 목 부분이 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침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침묵의 말은 몇천 년 동안을 행성 주위를 울려 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미간 사이에 위치한 아즈나 차크라가 열리면 이거는 섬광처럼 일어나고 순서가 없이 그냥 확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구르 차크라, 마나스 차크라, 사스라라 차크라로 올라가는 사다리에 서는 것, 그러니까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시간이 되게 기대되지요.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생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되는 장수법에 대해서 황제 내경에서 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뒷부분에 가면 내가 장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테스트 문항도 몇 개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녹음이나 필기를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삶에서 실천하시면 좀 더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잖아요. 우선 황제 내경에서는요, 장수법 전에 진인, 지인, 성인, 현인 이렇게 4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 진인, 그래서 이렇게 진인이 되면 장수한다고 보고요. 도에 도통한 사람은 지인, 도에 순응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성인, 도덕경에 물처럼 산다는 건 이래야 물처럼 살아야 성인이 된다 이랬으니까 이 3번째에 해당하겠죠.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고 낮은 곳에서 위치하고 누구든지 도와주고 누구든지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전 이 정도만 돼도 그냥 감지덕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도에 부합하는 사람을 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아주 보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무리 화나고 짜증나고 미워도 타당하게 저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그를 그냥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움직이는 현인인데요. 이도 안 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이 4개 중에 나는 어디에 드는지를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선 진인은 그럼 어떤 게 진인인가 하는 걸 좀 살펴봤는데요. 자연의 법칙을 잘 알기 때문에요. 그에 맞춰서 양과 오행에 맞춰서 하는 그런 호흡과 정기법이 따로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에 겨울에는 이렇게 호흡하세요, 여름에는 이렇고요 하고 말씀드린 게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을 잘 맞추기 때문에 신기와 심사를 온전하게 하여서 오래 사는 것이 천지와 같이 끝이 없다 이랬는데요. 정신의 기운도 그렇지만 신장의 기운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힘과 살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정신부터 시작해서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자연의 흐름에 내맡기게 되어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양생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호흡을 잘 조절해야 된다. 맑은 기운만 흡수하고 초연한 자태를 혼자 살면서, 그러니까 진인도요, 혼자 살지 않으면 장수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인이 되려면 내가 혼자 사는가 이걸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신을 몸 안으로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아주 고도로 세심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근골과 근육의 그 건강 상태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건 천지와 더불어 살기 때문이다. 와, 멋지죠? 그래서 그렇게 산다면 아주 조화로운 인간으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정신적인 섭생에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야 되겠죠? 지인의 경우에는 온후한 도덕을 갖춘 사람을 얘기하고요. 양생의 도를 완벽히 터득해서 세속에서 관심 갖는 것들을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고 보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자연과 천지의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8방, 8개 방향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고요. 세속사회와 교감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교감이 있지만 분노나 미움을 갖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미와 욕망을 세속사회와 교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분노와 미움을 갖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옷이 좀 소박하고요. 요란하게 행동하지 않고요. 마음속으로 나는 이런 사상이야 해서 이 사상에 맞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않아. 이렇게 피곤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늘 안정적이고 즐거우면서 태연자약하게 그렇게 삶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잘 늙지 않고요. 100세까지는 산다고 해요. 마지막이 이제 현인인데요. 별자리에 근거해서 음양에 순응해 가는 사람이고요. 사계절 변화에 잘 적응하고 양생의 도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이렇게만 살아도 대단하죠. 근데 일반인보다는 생명이 길기는 하지만 이렇게 살면 그냥 생명이 사라지는 날은 그 위에 말한 세 사람의 부류보다는 빨리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반드시 있었겠죠. 장수하기 위해서는 발바닥 앞쪽에 3분의 1 정도에 있는 발가락을 굽힐 때 움푹하게 들어가는 부위인데요. 용천혈을 찾아보시면 아마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신장의 경맥에 주요한 그 혈맥이 되기 때문에 용천혈을 자주 자극하게 되면 신장도 건강해지고 골수도 건강해져서 좀 자주 자극하고 좀 운동을 시키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족삼리는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위장경락이 아주 중요한 경맥인데요. 이거는 다리 측면, 약간 앞쪽에서 옆으로 흐르는 그 사이가 될 텐데요. 무릎 옆에 보면 아마 족삼리 찾으면 이 또한 나올 거예요. 여기를 잘 자극하시면 소화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피로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체력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수 잠재력 테스트는요. 14개 중에 8개가 아니오면 장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조금 빨리 읽어드릴게요. 서로 의기투합하면서 사랑하면서 존경하는 배우자가 있다. 실제 체중과 표정 체중 차이가 10% 미만이다. 혈압은 정상 범위를 유지한다. 가공하지 않거나 반숙 상태의 신선한 음식을 주식으로 한다. 담배를 끊는다.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는다. 정미, 정당, 정염 등의 정제식품을 먹지 않는다. 몇 분씩이라도 호흡을 한다. 매일 일정한 양의 광천수를 마시고 스트레칭이나 이완 운동을 1일 2회 이상 하고 매일 마음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몇 번은 웃고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을 항상 잘 섭취하며 인체에 필요한 효소를 매일 잘 섭취하고
자신의 신체 상황을 잘 알아서 최적의 생체 리듬을 유지한다. 어렵지요? 이에 대한 내용을 명상의학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